188쪽에 191번. 연립방정식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연립방정식이 공통인 해를 갖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은 이 네 개의 식을 그냥 한 묶음으로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똑같은 해를 갖는 식이 네 개나 있는 거니까 이 네 개의 식 중에서 먼저 뭘 고를 거냐. 이런 거 골라줘야지. 요거하고 요거 골라줘야지. 그지? A, B가 안 들어가 있는 애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얘네 둘을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요 식을 풀어줄 겁니다. 2x 플러스 y는 3이다.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45다. 자, 그럼 이건 당연히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이니까 하여는 어떻게 가야 돼? y는으로 만들면? 그쵸. 요것을 밑에 식에 어떻게 하자? 대입하자. 대입해서 풀어보면 x제곱에 자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 플러스 12x에 마이너스 4x제곱 요게 마이너스 45입니다. 우변으로 다 넘겨버리면 3x제곱에 마이너스 12x에 마이너스 36이 되겠네요. 그죠? 3으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고 그러면 6, 2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자 x값이 6이거나 또는 x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겠고 그러면은 혜원아 6의 짝꿍이 누구니? 9 그쵸? 마이너스 9 아닌가요? 네, 마이너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짝꿍은 누군가요? 7이. 7이네요. 자 이렇게 두 쌍의 해를 찾을 수가 있고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A값, B값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A값은 요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A값 나올 거고 B값은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A, B는 실수여야 된다 그랬는데 A, B가 실수인데 자 요거를 만약에 요 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B제곱이 마이너스 3이 되죠. 그쵸? 그럼 B값이 허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애초에 이거는 A, B가 실수라는 조건에 어긋나기 때문에 요 경우에 얻어지는 거는 해가 아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요 경우만 확인해서 A, B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얘를 요 뒤에 식에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B제곱이 5가 되는 거니까 B가 풀마 루트 5가 되겠죠. 어차피 B제곱 찾는 거구나. 자, 이렇게 B제곱이 5라고 찾아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요 조합을 첫 번째 식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어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4A제곱에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4A제곱이 6이 돼가지고 A제곱은 2분의 3인가요? 그죠?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얼마인가요? 잠깐만 조합이 틀렸나? Y제곱이구나.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7이 아니라 얼마요? 49? 이렇게? 그쵸? 맞네. 그러면 마이너스 49가 넘어가면은 48이 되니까 A제곱은 12가 되겠네요. 그죠? 12. 그러면 답은 17.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둘둘 묶여 있어도 네 개를 다 우리가 한 세트로 본 다음에 그 중에 먼저 필요한 거를 두 개를 싹 골라가지고 풀어줘라. 그게 풀이 방법이 되겠죠. 4분 17이었고요. 요 생각까지는 들어요. 얘가 실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판별식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실근 갖는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거 쓰라는 얘긴데 그리고 식을 보니까 얘는 1차식, 얘는 2차식이니까 아마도 처음 생각나는 풀이는 1차식을 정리해가지고 2차식에 집어넣는 건데 이게 집어넣기가 만만치가 않죠. 그죠? 이걸 만약에 y는으로 정리해가지고 여기 y 자리에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거 언제 제곱하고 언제 다 전개해서 정리하니?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식을 잘 보니까 이 식은 x, y에 대한 대칭형입니다. 대칭형. x랑 y의 자리를 바꾸더라도 똑같은 모양. 그지? 그럼 우리가 대칭형을 따로 한 페이지 배웠거든요. 대칭형의 연립방정식을 만나면
x 플러스 y하고 그 다음에 x 곱하기 y를 이용해 가지고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자 이렇게 지금 x 플러스 y를 대문자 a, x 곱하기 y를 대문자 b라고 잡고 출발해 보면 이 첫 번째 식은 그냥 두면 되죠. 요게 그냥 대문자 a인 거니까 대문자 a가 2a-1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두 번째 식은요. 자, 요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주용아, 이거를 어떻게 변형할 수 있죠? 얘네 둘을 이용해서 잘 봐봐. 이거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이죠? 이거 어떻게 변형할 수 있을까? 일단 x 플러스 y를 뭐 하고 제곱을 한 다음에 뒤에서 뭐만 빼주면 될까? x, y 한 개만 딱 빼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것은 치환한 걸로 표현하자면 대문자 a의 제곱 마이너스 b라고 쓸 수 있겠죠. 맞니? 지웅이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식을 a제곱 마이너스 b, 얘가 3a제곱 마이너스 맞아 할게요. 그러면은 요게 요렇게 되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a가 요거인 건 알겠고 이제 b가 뭔지를 찾아야 되니까 자 밑에 있는 a 자리에다가 요걸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요걸 여기다 이렇게 a 자리에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제곱이 들어가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여기다 마이너스 b 한 것이 지금 요렇게 되는 거죠. 3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민서야 이거 정리하면은 대문자 b는 뭐랑 같을까? a 제곱 그치?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알아낸 건 뭐냐면요. x 플러스 y 이게 대문자 a인데 대문자 a는 2a-1과 같은 거고 그 다음에 x 곱하기 y 얘가 대문자 b인데 대문자 b는 a제곱 마이너스 1과 같다. 여기까지 찾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보자 그랬었냐면 자 합이 2a-1이고 곱이 a제곱 마이너스 1인 그런 2차 방정식을 하나 세워보자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x가 중복되면은 헷갈리니까 t로 시작하는 t제곱 써놓고 합이 2a-1이니까 자 2a-1이면 마이너스 해주고 합자리잖아 여기가 요렇게 하고 t 붙여주시고 플러스 뒤에가 곱자리니까 a제곱 마이너스 1은 0 요런 2차 방정식 나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요 식에서의 x, y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x, y가 실수여야 되는 거니까 요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 얘가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얘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맞죠? 네, 그래서 일단 대칭형으로 풀어나가야 어느 정도 정리가 쉽게 될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면 판별식 써볼게요. 준영아 불러줘. 판별식이 어떻게 돼?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그치? 4a 제곱 플러스 4 그렇죠. 판별식 쓰면 이렇게 되고요. 4a 제곱이 날라가고 요게 0 이상인 거니까 정리하면은 a가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네.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 a의 최대값 1이 되겠네요. 그치?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고 대칭형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대칭형으로 푼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네, 193번은 x에 대한 두 3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재호야, 이 공통근을 우리 뭐라고 잡아놓을까? 알파. 자, 공통근을 알파라고 잡고 이 알파를 두 3차 방정식에 모두 다 대입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자, 공통근 알파를 두 식에 대입해 보면 알파 세제곱 플러스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1은 0이고요.
두 번째 식은 알파 세제곱 플러스 b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1은 0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자 예진아 두 식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빼고 싶죠. 뺍니다. 그럼 알파 세제곱이 날라갈 거고 얘네 둘은 a 마이너스 b 알파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얘네 둘은 b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요렇게 묶어주면 더 좋겠지. 요렇게 이렇게 묶어주면 더 좋겠고요. 1 사라졌을 거고 요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a-b가 공통인수니까 좋아. 네, a-b를 묶어줄게요. 묶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니까 한 번 더. 자 여기서 한 번 더 알파까지 묶어내버리면 결국 a-b에다가 알파가 하나 묶여져 나오고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한테는 지금 하윤아 몇 가지 가능성이 생겼어요? 세 가지. 그쵸? 이 세 가지를 곱해가지고 0이 된 거니까 셋 중에 하나는 0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A하고 B가 같다. 요렇게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알파가 0일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알파가 1일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스타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치? 188쪽이야. 자, A하고 B하고 만약 같다면 어떨까 생각해봐요. A와 B가 같으면 보세요. 이게 안 돼. A랑 B가 같으면은 지금 결국은 A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실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야 A랑 B랑 같으면 안 되네. 요게 안 되니까. 자, 두 번째 알파가 0이다 라고 하면 알파가 0이라는 것이 과연 얘의 근이 될 수 있을까? 여기다 알파 자리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질 거 아니야, 그지? 이게 1은 0 이렇게 되죠.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아, 그럼 알파가 0인 것도 아니네. 그럼 결론은 뭐예요? 이거야. 알파가 1이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지금 둘 다 하자가 있죠. 지금 상황과 맞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세 번째 케이스 알파가 1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알파가 1이다 이게 확실하니까 얘를 요 식에다 그냥 집어넣어 주세요.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은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0이 되겠고요. 그럼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치? 그럼 우리한테는 a 곱하기 b가 있고 a 플러스 b가 있으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구하면 되죠. 요놈 제곱에서 두 번 빼면 되잖아. 그치? 자, 요놈의 제곱 4에서 요거 두 번 빼니까 플러스 8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답은 12 이렇게 풀리겠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또 공통근에 관련된 문제였죠. 공통근 하나 잡아주고 대입한 다음에 빼는 게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었다. 자, 190은요. 두 근이 정수가 되도록 일단 두 근이 등장을 했으니까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잡을 거고 그 알파와 베타가 정수예요. 정수, 그치? 그리고 희주야, 요 2차 방정식에서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랑 같을까요? 뭐라고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이거 1분의 마이너스 얘 아니에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이렇게 대답해야 돼. 알파 베타는 뭐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c 아닌가? 맞아요? 1분의 요거 2m 마이너스 1 맞니?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알파 베타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알파 베타에 대한 식을 하나 뽑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m에 대해서는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정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m을 소거시키고 알파 베타에 대한 2차식을 한번 찾아보자. 이게 목표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가볼게요.
정리해서 대입해도 되고 여기다가 2배 해가지고 더 해도 됩니다. m 값이 없어지게 하는 게 내 목표이기 때문에 자, 2배 하면 2알파 플러스 2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 이렇게 한 다음에 둘이 더해요. 이렇게 쓸까? 이렇게 둘이 더해요. 자, 하윤아,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베타는 그쵸. 자, 이런 모양이 됐고 그럼 됐지. 이게 이제 우리가 토요일날 배웠던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입니다.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어떤 모양을 만들어주면 풀린다 그랬냐면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 이 모양을 만들면 풀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알파 베타가 지금 이렇게 붙어 있으려면은 이쪽 괄호에 알파 이쪽 괄호에 베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2알파가 등장을 해야 되니까 알파랑 곱해지는 자리에 플러스 2 써주시고 또 플러스 2베타도 등장을 해야 되니까 베타랑 곱해지는 자리에 플러스 2 써주시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다만 이렇게 했을 때는 상수항 얼마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요거 전개하면 상수항 4가 들어가 있잖아. 근데 여기는 원래 상수항이 없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해준다? 4라는 상수항을 하나 붙여준다. 그리고 당연히 이쪽에도 똑같이 4라는 상수항을 하나 이렇게 붙여준다. 그치? 그러면 오른쪽에 얼마가 돼요? 1이 되겠죠. 네,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면은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풀린다고 했고 자, 곱해서 1이 되는 케이스 곱해서 1이 되는 케이스는 1, 1 아니면 뭐야? 마일이잖아. 그치? 그죠? 자, 1, 1이면은 알파는 마이너스 1이고 베타도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알파가 마이너스 3이고 베타도 마이너스 3입니다. 그쵸? 자, 요렇게 두 쌍의 해가 나왔어 지금.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베타도 마이너스 1 알파가 마이너스 3이면 베타도 마이너스 3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m 값을 찾아보자 라는 거니까 m 값이면은 요거 쓰면 되겠네요. 요거 그쵸? 네, 요걸 이용해서 자 알파 베타가 마일이면은 요쪽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슉슉 계산하면 m 값 얼마예요? 1인가요? 그치? 자, 3,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해봅시다. 그럼 요쪽이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러면 슉슉 넘어가면 n값은 얼마요? 5가 되나요? 그죠? 그래서 알파, 베타가 두 쌍이 나오고 그 각각에 대해서 m값이 1, 5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푸는 풀이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 자, 이렇게 생긴 연산을 하나 정의를 해줬는데 이게 좀 조건이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 식은 마이너스 x이거나 또는 2y라는 얘기인데 언제 마이너스 x냐면 x가 y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고 이쪽 방향 이렇게 가는 거고 반대로 x가 y보다 작을 때는 여기서 이 아랫 방향으로 가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만약에 5하고 요 기호가 이렇게 있고 3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앞에 숫자가 더 크잖아. 앞에 숫자가 더 크면은 요 케이스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 방향으로 가란 얘기입니다. 위에 방향으로 가란 얘기는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란 앞에 있는 숫자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 그럼 이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그치? 일단 이게 어떤 기호인지 이해를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1이야. 이러면은 이번에는 뒤에 게 더 크잖아요. 그죠? 뒤에 숫자가 더 크면 y가 더 큰 거니까 요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 아랫방향으로 가란 얘기죠. 아랫방향으로 가면 2y를 쓰세요가 되는 거니까 2y면 뒤에 숫자의 2배 한 거죠. 뒤에 숫자의 2배 한 거 2 이렇게 가란 얘기죠. 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연산 기호를 하나 정해줬어.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 연산을 이렇게 지금 기호가 들어가 있는 이런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결국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만약
x가 y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면, 요거일 때라면, 그러면 우변은 다 그냥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우변은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줄에 있는 식이 3x 마이너스 y제곱은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있는 식도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x가 y 이상일 때의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로 x보다 y가 더 클 때, 준영아, 이때는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이 부분이 UI 2y가 되는 거지. 2y. 그래서 자, 좌변은 똑같이 쓰시고 우변을 2y라고 써줘야 되겠죠. 요렇게 밑에도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2y. 자,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이 두 가지 경우를 우리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를 조금 정리하면 4x는 y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를 조금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답니다. 왜 이렇게 정리했는지 알겠죠? 1차식이니까 이거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그런 거지. 그치? 맞죠? 그래서 y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다 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자, 그럼 4x는 한 다음에 y제곱이니까 요놈의 제곱 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9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이에요. 1, 9에 1, 1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x값은 1 또는 9분의 1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한번 찾아보자. x가 1이야. x가 1이면 여기에 1 들어가죠. 그럼 y가 뭐가 되죠? 여기다 넣는 게 낫겠다. x에 1 집어넣었어. 그럼 y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죠? y는 마이너스 2가 돼. 그 다음에 x가 9분의 1입니다. x가 9분의 1이라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y는 뭐가 될까? 9분의 6 3분의 2가 되나요? 맞니? 자, 봐봐. 지금 x가 9분의 1일 때 집어넣었더니 y가 3분의 2가 됐어요. 그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봐야 돼요. 이거 애초에 이 식은 어떤 조건 하에 나온 식이냐면 이 조건에서 나온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만족이 돼줘야지 이런 식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놓고 풀었는데 마지막에 해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거 두 개 다 답으로 인정될까요? 이걸 만족해야 답으로 인정되겠지. 그치? 그러므로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뭐만 답이에요? 얘만 답이야. 그치? 이건 y가 더 크잖아. 이건 버려야죠. 그쵸? 요런 식으로 가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게 1번 케이스 풀어가지고 해를 한 쌍 찾은 거고요. 2번 케이스도 풀어봐야 되겠죠? 2번 케이스 풀어보면은 자, 요 경우에는 요 식은 이렇게 정리할까요? 3x가 y제곱 플러스 2y다. 그럼 얘를 x는으로 정리하면 좋겠는데, x는으로 정리하려면 2x가 y 플러스 1이니까 x는 2분의 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가 2분의 y 플러스 1이다 라는 것을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을게요. 그러면 3 곱하기 2분의 y 플러스 1, 이쪽은 y제곱 플러스 2y. 그럼 양변에 2배씩 해줄게요. 그럼 3x 플러스 3은 2y제곱, y죠? 3y 플러스 3은 2y제곱 플러스 4y고요. 오른쪽으로 넘기면 2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러면 1, 2에 1, 3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y값은 1 또는 y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그럼 짝꿍을 찾아보자. y가 1이면 제고야, y가 1이면 여기다가 여기 x가 요거였으니까 y가 1이면 x가 얼마예요? x가 1인가? x가 1. 자,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걸 2로 나눴으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만족해야 되거든요, 지금. x보다 y가 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만족하나요? 만족 못하죠. 이건 만족하나요? 이것도 x가 더 큰 거잖아, 지금. 그죠? 얘도 만족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 케이스를 다 확인해봐도 조건까지 완전히 만족하는 답은 딱 요거 한 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PQ가 1과 마이너스 2가 되겠고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답은 3이 되겠습니다. 그치? 네, 그 정확한 풀이를 해보려면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답을 다 찾은 다음에 조건에 맞나 틀리나를 체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그쵸? 네, 답은 3이었고요. 네, 196번은 개수가 실수인 3차 방정식의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 i다. 자, 당연히 따라서 생각나는 게 있죠. 1 플러스 루트 3 i면 승호야, 뭐가 같이 생각나? 1 마이너스 루트 3 i가 같이 생각납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수 개수라는 거 체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해가 하나 더 있을 거야. 그 해는 아직 모르지. 걔를 우리가 알파라고 해볼게요. 근데 문제에서 이 3차 방정식과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이 오직 한 개의 공통인 실근을 간다 그랬죠. 근데 앞에 두 개는 실근이 아니잖아. 그럼 이 알파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얘가 문제에서 말한 그 실근이 돼야지, 그치? 그러면 이 알파라는 친구는 이 두 번째 있는 2차 방정식의 하나의 근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죠? 이 3차 방정식은 실근을 한 개밖에 안 갖죠. 앞에 두 개는 허근이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실근을 알파라고 우리가 잡은 거니까 그 알파가 이 두 번째 방정식의 실근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우리는 이 알파를 여기다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쵸? 요 2차식에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2는 0이다. 이거 하나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 세근을 가지고 우리 요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 돌릴 수 있죠. 세근의 합하고 둘씩 곱한 합하고 그리고 세근의 곱하고 이거 돌릴 수 있잖아. 주용 정신 차려. 주용 해봐. 셋이 더하면 뭐야? 2 플러스 알파지. 자, 2 플러스 알파가 요 3차 방정식에서 뭐하고 같을까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 여기서 세근의 합이니까 세근의 합이 뭘까요? 여기서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 그지?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둘씩 곱한 합. 둘씩 곱한 합도 뭐 계산할 수 있어. 근데 이걸 먼저 우린 좀 써먹어 볼 거야. 이걸. 왜? 이 식이 지금 누구와 누구에 대한 식이야? a와 알파에 대한 식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 2차 방정식에 대입해 놓은 이 식도 이것도 a와 알파에 대한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개를 연립을 하면 여기서 바로 a와 알파를 찾을 수 있을 거거든. 그치? 그래서 이 밑에 두 가지 쓰기 전에 먼저 요 식과 요 식을 이용해서 a 값, 알파 값을 다 찾아버리고 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1차식이고 얘가 2차식이니까 1차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요거 a는으로 정리할게요. a는으로 바꾸면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니까 요걸 그대로 여기 a 자리에 집어넣을게요.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에다가 알파를 하나 곱하고 플러스 2한 게 0이에요. 그럼 이렇게 전개시키면은 알파 제곱이 없어지죠. 그리고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가 0이니까 알파가 얼마 돼? 1 돼요. 그쵸? 알파가 1 됩니다. 알파가 1이 됐으면 자, 얘가 지금 1인 거예요. 실근이 1이에요. 실근이 1인 거고, 자, 그럼 여기서 a도 나왔죠. 알파가 1이면 a는 얼마니? 마이너스 3. 그치? a는 마이너스 3.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근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이제 근각계수 관계를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세근을 다 알고 있지? 둘씩 곱한 합 갑시다. 요렇게 가면은 하윤아 얼마? 4. 그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어차피 이거 1인 거니까 그냥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1 플러스 루트 3i. 그럼 루트 3i 지워지고요. 얘가 6이 될 텐데 그 6이 뭐랑 같을까? b랑 같겠죠. b. 네, 그래서 b 값이 6이라고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셋이 다 곱해요. 셋이 다 곱하면은 앞에 둘이 곱한 게 사실 끝이죠. 끝에가 1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곱하면 4가 되겠고 그것이 자 마플 마니까 마이너스 c와 같겠다. 그러므로 c는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a, b, c 값을 모두 찾았습니다. 됐죠? 이런 방식으로 풀면 되겠고 예진아 그럼 답이 얼마 나오나? 그렇죠. 마이너스 13이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